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 문제 계속 푸는데요. 92회 거 풀어보겠습니다. 92회 폴더 들어가서 텍스 실행 수험번호 2개 16개 이름 이원주 본인 이름도 쓰시고요. 설치하면 설치가 되죠. 이렇게 작은 창 나오고요. 문제형 A형이고 감독관 번호는 7891 A형 7891 로그인 하시거나 뭐 클릭하셔도 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실무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역시 사업자 등록증이죠. 회사 등록 들어가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무조건 처음은 역시 사업자 등록 번호죠. 10123-33346 1023346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상사고요. 동백상사 대표자 홍국화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2010년 3월 9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남대문 4가 오케이 잘 써있네요. 업태는 도소면대 제조 이거 수정해줘야 되겠네요. 종목은 컴퓨터 부품 문구가 아니고 컴퓨터 부품이죠. 수정해주고요. 다음에 관할세무서 남대문인데 여기 관할세무서 종로로 잘못 써있죠. 3개 수정해주면 됩니다. 업태 종목 세무서 입력하겠습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부품 오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관할세무서는 남대문 오케이 끝났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클릭해서 역시 또 단순히 그냥 비교만 해주면 되죠. 비교 보겠습니다. 현금 2,100만원 맞고 당좌예금 2,520만원 맞네요. 보통예금 500만원 맞고 외상매출금 1,200 맞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밑에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받으람이 2,000만원 맞고 대손충당금 10만원 맞고요. 단기 대여금 200만원 오케이 미수금 100만원 오케이 상품 600만원 맞습니다. 차량 운반구 3,500만원 맞고 감가상각 누객 1,500만원 맞고요. 비품 700만원 맞고요. 감가상각 누객 300만원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로 입력하는 거 하나 찾았고요. 부채 자본 쪽에 가겠습니다. 외상매입금 2,320만원 오케이 맞습니다. 지급금 1,802만원 맞고요. 미지급금 1,500만원 맞네요.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틀렸네요. 2,180만원인데 218만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3,800만원이고요. 보통은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개만 찾는 걸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개니까 2개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못 찾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109번입니다. 금액이 8만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218만원이 아니라 2,180만원 이렇게 하면 되고 역시 확인할 게 대차차액 없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열을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클릭해서 입력해보죠. 처음에 바드럼이 여기 있네요. 바드럼 보니까 영미 실업 영미 225만원 맞고요. 산미그룹 330만원 산미그룹 33만원 이거 틀렸네요. 330만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더 베스트 유통이 1,445만원 맞네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외상매입금 여기 있죠. 외상매입금 잘남회사 1,91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류 230만원 맞네요. 우진상사 180만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F2 눌러서 우진상사 입력해주면 되죠. 18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에 입력하는 거네요.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클릭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코드 41120 여기다가 41120 입력하면 되고 진이 상사 동시인가요? 유형 동시 맞네요. 동시 맞고 동시 맞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215 48 16654 이렇게 되죠. 대표자 성명은 김진희 진희. 업태 종목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조명기구인 거죠. 업태 도소매 종목은 조명기구.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달로 197 영화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역시 오타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일반 주표 입력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7월 3일이네요. 7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3일. 1번 창구에서 상품의 적재를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대변에 현금 15만원 쓰고 차변에는 잡급입니다. 전금이 나가는 거니까 뭐 출금으로 입력해도 되겠죠. 출금으로 잡급 800번대 상품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1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경리부서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다모아문구에서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써줘야 되겠죠. 비용으로 이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용품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용품비 계정과목을 또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모품이 쓰면 안 됩니다. 사무용품 쓰라고 한 것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사무용품비 금액은 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8만원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겠죠. 차변에 사무용품비 경리부서 800번대 금액은 8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신한카드 8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역시 서식인데 뭐 서식이 나오면 쉬운 문제구나 라고 하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9월 25일 승합차량 등록비용 20만 5천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예스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쓰면 되는 거고 차변에 뭘 써야 될까? 등록비용입니다. 등록비용이라는 건 차를 살 때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차를 살 때. 그래서 차를 살 때 이 등록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를 사기가 좀 힘들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20만 5천원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출금으로 한 줄로 간편하게 쓰겠습니다. 출금 차량 운반구 금액은 20만 5천원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뭐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써도 괜찮고요. 넘어갑니다. 10월 11일 상품 170만원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이니까 차변에 상품이 오겠습니다.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 지급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단 당좌예금 잔액은 30만원이었고 국민은행과의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뭐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 170만원 중에 30만원 당좌예금 나머지 140만원은 단기 차액금으로 입금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17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금액이 30만원 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40만원인데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거래처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안에는 입력 안 해도 되는 걸로 답안이 나와 있는데 애매할 때는 입력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은 원래 입력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당좌 차월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을 안 해도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11월 8일이죠. 서식이 나와 있네요. 서식 문제 역시 서식이면 쉽다. 보겠습니다. 11월 8일 영업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수선비입니다. 수선비인데
3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출금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출금, 수선비,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역시 서식 문제니까 쉽네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11월 19일 거래처 아사달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외상대금 회수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회수,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겠죠. 거래처 써줘야 되고요.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 할인 300만 원에 2% 하면 2, 3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할인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 6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300만 빼기 6만 원, 294만 원을 보통 예금 자변에 써주는 거죠. 입력합니다. 자변에 보통 예금 294만 원. 보통 예금 294만 원. 또 자변에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인데 상품에 대한 거니까, 상품 매출에 대한 거니까 이 403번으로 입력합니다. 금액은 6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거죠. 108번 아사달 유통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12월 10일로 가겠습니다.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 원, 회사 부담분이 12만 5천 원이고 본인 부담 예수액이 12만 5천 원. 그렇다면 예수금이 12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원천 지급서 한 거죠. 현금 납부했다. 합해서 현금 납부했으니까 12만 5천 원 더하기 12만 5천 원 하면 2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거죠. 대변에 12만 5천 원, 25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고요.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 12만 5천 원,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한다. 그렇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2만 5천 원, 그리고 예수금 12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25만 원 이렇게 되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 12만 5천 원.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복리후생비 12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101번 2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2월 22일 보니까 단기 운영 목적이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할인 주식 1000주입니다. 1000주 액면 5,000원짜리 주당 6,500원에 구입했다. 편주고 개당 6,500원이니까 곱해보면 6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650만 원 잡혀내고요. 일단 취득세 수수료 11만 원, 보통 예금 입금 포함해서 그럼 합한 금액이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기록이 되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11만 원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50만 원,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11만 원, 합한 금액이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나간다. 오케이.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650만 원,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관련 수수료 비용을 합산하지 않죠.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적습니다. 왜? 주식에 관한 거니까. 영업하고 상관이 없죠. 금액이 11만 원. 합한 금액이 대변으로 보통 예금 103번으로 합한 금액이 661만 원으로 자동으로 합해지죠.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 10월 3일 바로 10월 3일 들어갑니다. 10월 3일 문제 5번 오류 수정이니까 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거죠. 분기만 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해서 외상 매출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17만 원의 회수 거래로 회계 처리한 내용은 GS 상사에 대한 대여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래로 확인됐다.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받은 거죠. 이자 수익.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지우고 대신에 이자 수익으로 쓰면 됩니다. 이자 수익. 거래처는 지워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은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0월 15일로 가겠습니다. 이번 10월 15일 또 분계 보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차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당좌예금을 지급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지출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통 예금. 그러면 그래 맞는데 당좌예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이라는 거죠. 이걸 103으로 하면 끝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6번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결산정리는 12월 31일이죠. 1번부터 보죠. 2020년 4월 1일에 지금 이 문제가 2020년에 기출된 문제라서 2020년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20년 4월 1일에 본사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4월 1일에 지급하면서 1년분입니다. 보험 적용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봐야 되겠죠. 1년 동안 보험료인데 전액 다 비용으로, 전액 다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 120만 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1년치가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올해는 4, 5, 6, 7, 8, 9, 10, 11, 12, 9달치만 그러니까 90만 원만 보험료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년에 보험료라는 거죠. 30만 원은 보험료 감소시켜준다. 비용 감소, 대변의 보험료, 차변에는 선급 비용.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0번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이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단기분 임대료는 50만 원이다. 임대료라는 거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문제에서도 영업외 수익으로 주어졌죠. 건물주가 받는 월세를 임대료로 하죠. 그래서 단기분 임대료 아직 계상하지 않았는데 받을 거다. 임대료 수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니까 대변의 임대료 50만 원 써주고 차변에는 미수 수익인 겁니다. 아직 받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 금액 50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장부 잔액보다 5만 천 원이 많다. 차의 원인은 모른다. 다음에 현금 실제액이 더 많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차변에 현금을 적어줍니다. 들어오고 이거는 평소 같으면 현금 가부적으로 적을 텐데 지금 결산일이기 때문에 잡이익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익인 것 같다. 잡이익 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천 원, 대변에는 잡이익 이렇게 써도 되고 한 줄로 입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은 850만 원이다. 단 전표입력구에서 구분으로 첼산 차변 결산 대변료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엔터하고 여기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하죠. 기말상품 재고액 850만 원 여기서 8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클릭 예 하면 끝나는 거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85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말이니까 12월 상품 여기 있죠. 850만 원 맞죠? 맞으면 이 숫자가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못 믿겠다. 12월 말일자 분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12월 31일 하면 이렇게 결차 결대로 해가지고 차변 1억 8,200 8만 원 대변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전표추가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조회하는 문제죠.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월 말에 뭔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6월 하면 6월 말 유동부채를 찾으면 됩니다. 쭉 내려오시면 부채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 있네. 유동부채 1억 7,980만 원 조회됐으니까 적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2번입니다. 3월 31일 현재 거래처 아사달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날짜가 주어졌고 거래처도 주어지고 계정과목도 주어졌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주어졌죠. 이럴 때는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3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과목 외상 매출금 108번
그래서 저는 F2 눌러서 아사달 유통 218번이네요. 218번 엔터하면 잔액이 나오죠. 420만원 줘야 됐죠. 420만원 적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 복리후생 미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역시 월별로 비교하고 싶다.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총계적 원장이죠. 월별로 총계적 원장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돼 있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811번이게 되겠죠. 811번. 월별로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네요. 가장 많은 월은 2월 182만 5천, 182만 5천 원이 가장 많고요. 가장 적은 월은 6월이네요. 50만 5천 원 빼주면 됩니다. 182만 5천 원 빼기 50만 5천 원 하면 182만 5천 원 빼기 50만 5천 원 하면 132만 원이네요. 132만 원 적어놓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입력합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론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답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조회했던 거 1번 179800000 1억 7,980만 원. 2번은 420만 원. 3번은 182만 5천 원. 132만 원. 132만 원. 이렇게 조회 다 문제 다 풀어놓고 입력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했으니까 닫기 확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클릭 확인하고 USB 제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